은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은퇴에 대한 뉘앙스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빅뱅을 자기 인생에서 마치 지운 듯이 보여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는 빅뱅 멤버로 활동을 하자라는 오퍼가 와도 염치가 없어서 정하는 연애 중! 안녕하세요, 최정아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바로 탑 그리고 최승연 이 배우입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오징어 게임 시즌2로 화려하게 돌아온 하지만 이 복귀를 두고요, 정말 쏟아지는 시선이 뜨겁기만 한 상황인데요. 논란의 시작부터 이 최승연 배우의, 탑 배우의 속내까지 아주 깊이 있게 정한 연애 중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언론과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퇴 발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두 번째, 인맥 캐스팅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세 번째, 연기력 논란입니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구나, 취재 열기가 뜨겁구나라는 걸 가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가 정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최승연 씨 같은 경우에는 첫 타임에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엠바고를, 인터뷰는 15일, 그리고 인터뷰가 이제 공개되는 시점은 16일 오전 8시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터뷰 자리가 좀 분배가 잘 됐다라는 비하인드 알려드리고요. 일단 검정색 정장을 딱 빼입고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전 이게 좀 진심이라고 좀 와닿기도 했었는데, 20대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 과오로 인해 처음 겪게 된 추락과 몰락은 저조차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요. 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으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고 자기 혐오도 많았다. 그런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또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갈 성격들이 아니죠.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은퇴 논란입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이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 어떤 누리꾼이 자숙이나 해라, SNS도 하지 말고 복귀도 하지 마라 라는 댓글을 적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승연 씨가 저도 할 생각 없다 라는 글을 적었죠. 이 글이 언론에는 최승연 은퇴 선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SNS 라이브 또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컴백하지 않을 거다, 컴백 자체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컴백 안 할 거예요.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은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방금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은퇴에 대한 뉘앙스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려 했던 시기였다.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빅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20대 때 빅뱅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팬 계정을 지우고 빅뱅과 거리가 둔 이유가 있냐라는 이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빅뱅을 지우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소통의 창구가 없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소집 해제 이후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고 빅뱅이라는 팀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2020년부터 팀을 떠나겠다라고 소속사 멤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은퇴한다고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프로젝트 앨범 내지 않았냐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은퇴라는 발언이 약간 좀 와전된 게 있었다라는 게 탑씨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 프로젝트를 빅뱅 쪽, 그러니까 소속사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본인으로서는 이게 정말 빅뱅의 이름을 단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곡 작업까지 했고, 본인이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떠난 사람인데 재결합을 위한 팬들이나 아직
팬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이 팬 계정을 지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태그도 삭제하고 빅뱅을 자기 인생에서 마치 지운 듯이 보여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 같은 멤버들인 빅뱅 친구들인데 이 헤어진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당사자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무래도 재결합을 원하는 팬들이나 과거 빅뱅을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자신을 태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도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좀 삭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요즘 멤버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염치가 없어서 떠난 사람이라 연락을 안 한 지 꽤 됐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싶다. 멤버들이 이 무대에 서는 걸 얼마 전에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다. 자기는 응원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빅뱅으로 재결합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빅뱅 멤버로 활동을 하자라는 오퍼가 와도 염치가 없어서 그 자리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탑 캐스팅이 딱 알려지고 포스터가 탕 이렇게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게 있죠. 일명 인맥 캐스팅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배우 감독이 정말 그건 아니다 라고 입을 모았죠. 당사자인 탑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병헌 그리고 이정재 배우와 친분이 있어서 이 추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피해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인맥 캐스팅이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게 이 팀 그리고 그 선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간신히 잡은 멘탈이 다시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심지어 하차까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잡은 게 황동혁 감독이라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이 옆에서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이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배우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작사로부터 오디션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타노스라는 캐릭터를 콕 찍어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해야 되는 캐릭터고 무엇보다 글로벌적으로 그 이미지가 아예 박제될 수도 있고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뭐 조롱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 끝에 오디션 테이프를 찍어서 전달을 했고 수차례 리딩을 거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최승현 씨는 황동혁 감독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요. 큰 2017년에 그 문제 전에도 사실은 이 뭐 군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자신한테 들어오는 작품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황동혁 감독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이고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캐릭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타노스 같은 캐릭터는 국내와 이 국외에 연기력 논란이 굉장히 좀 심하게 갈리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해외에서는 이 만화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혹은 탑 연기 잘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퇴보했냐? 막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일단 연기와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어떤 의견이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댓글 같은 걸 보면서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질문. 자신의 연기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짓궂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타노스 랩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 플라워 나는 못하겠어. 하여튼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애초에 황동혁 감독이 대본에 써준 이 랩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감독과 만들어갈 때는 이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힙합 루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황동혁 감독이 좀 꽤 길게 써준 이 랩을 좀 줄이고 단순하고 좀 직관적인 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쇼츠나 릴스로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밈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이 이야기에. 대중의 인기를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대중의 그 관심과 인기를 다시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하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었던 그런 대답이기도 했었어요. 타노스가 또 이 성기랑 코인 투자로 얽힌 사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코인 투자는 혹시 쉬는 동안 해봤냐? 자기는 코인 투자는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음악 작업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집이랑 작업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음악 작업만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솔로 가수로 뭐 해외 앨범을 내든 혹은 우리나라의 음원만 내든 무대를 서는 거는 아직 힘들겠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대요. 아마 이 시간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작품에 출연하는 이럴 정도의 이 좀 멘탈을 찾지 못했을 거다. 음악이 자신의 이 건강함을 좀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 3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루머는 자신도 듣기는 했대요. 그런데 원래 절대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다. 대본에도 없다라고 이 손사래를 치면서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약물을 오남용하는 캐릭터고 자신은 그냥 그 시기에 그 회차에 그 타이밍에 죽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너무 날뛰고 너무 까부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 일찍 죽어서 아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타노스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건 없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어. 인터뷰 막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하다가 나도 이 최승현 씨한테 이건 좀 결이 다른 질문이고 가벼운 질문인데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얼굴로 아시죠? 이렇게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임과 못할 것 같은 게임이 뭔가요? 이랬더니 또 약간 그래도 좀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했었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짝짓기 그 회전목마 있잖아요. 둥글게 그거는 왠지 자기가 하면은 타노스 팀이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그건 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많은 행사들을 다 불참했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기는 했어. 그 넷플릭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감독이 먼저 결정을 하는 경우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넷플릭스에서 먼저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국내 반응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일단 홍보에서는 뒤로 빠지자라고 결정이 다 났었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일단 홍보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히 자신의 권한도 아니고 자기는 결정된 것에 뭐든지 다 따르는 거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이제 화제가 되니까 넷플릭스에서 혹시 뭐 하는 건가? 혹은 뭐 감독이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요청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동안 자신에 대한 오해라던가 아니면 소통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나왔었던 질문이 창구가 없다? 그건 너무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NS도 있고 사실은 요즘 뭐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창구가 있잖아요. 일단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기자인 제 입장에서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소속사가 있을 때는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땐 진짜 소속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정말 앞에서 방패처럼 막아줄 사람은 소속사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 소속사에서 지금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자숙할 때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좀 시기를 놓쳤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 인터뷰를 나서면서는 작품 인터뷰라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 아래 좀 용기를 낸 모습이긴 했습니다. 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나요? 마지막쯤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막 학생들도 쉽게 구하는 시대라고 막 너무 무서운 시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지금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건실하게 살고 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쪽으로 쳐다도 안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30대 초반이 날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제 인생이 정말 무너졌던 사람인데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 짓궂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이 이미지를 오히려 이 발판 삼아서 약 근절 홍보대사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생각지 못한 질문이니까 이러다가 제가 이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러한 캐릭터를 해서 박제가 됐는데 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러면서 굉장히 좀 홍보대사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하죠. 사실 제가 이 아이돌의 이런 불미스러운 해당 이런 사건이 나오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 그대로 그들의 별이잖아요. 따라하고 싶고 뭐든지 워너비처럼 생각하는 그들인데 가장 사실 국내 대중이 탑씨한테 이 실망을 했었던 부분은 연예인이 막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나쁜 영향력이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숙을 한 모습이었어요. 저희 채널 소통 창구 아닌가요? 그럼 탑씨가 우리 채널에 나오는 거요? 그쵸. 탑씨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주실래요? 탑하면 또 달나라가는 프로젝트가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대요? 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질문이 매콤했어요. 달나라에 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탑씨가 좀 웃으면서 대답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좀 작품 얘기도 아니고 그 이전의 과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사실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고 8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선 로켓 자체 개발이 미뤄지면서 일단 조금 연장이 된 건 사실인데 하지만 자신은 소년 같은 마음으로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희망을 계속 안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자기는 다른 것보다 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구를 보면서 나는 저 안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걸 느끼고 좀 새로운 걸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지금 보자. 딱 2시간 전에 이 탑씨를 만나서 듣고 온 최승현 씨의 그 아주 따끈따끈한 속 이야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 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이외에도 이 50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시키다 보니까 제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사로 아주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기사가 나오면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게요. 안녕! 오늘도 연애 끝!